우리가 동물과 에너지 파트에서 소화, 순환, 호흡, 배설 이게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 공부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오늘 선생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깔끔하게 한번 정리를 해 주겠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다음 거를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선생님은 여기에 먼저 우리가 이 호흡 과정이 어떤 과정인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이 호흡이라고 하는 이 목적이 뭐냐? 먼저 이걸 왜 하는지, 우리가 왜 숨을 쉬는지, 왜 우리가 먹어야 하는지, 그걸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먹어야 또는이 아니죠. 그쵸? 숨을 쉬어야 살 수가 있어요. 왜 우리가 먹어야 그리고 숨을 쉬어야 살 수 있을까?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먹는다라는 얘기는 뭘까요? 먹는다라는 얘기는 바로 뭘까요? 뭐를 섭취하는 걸까요? 영양소를 섭취하는 거. 숨을 쉰다라는 건 뭘까요? 바로 산소를 우리가 얻는다는 거. 그러면 이 두 개를 왜 우리 몸속에 집어넣어야 되느냐? 영양소와 산소. 여기 안에 영양소에 뭐가 있어요? 단백질이 있고 또 뭐가 있죠? 탄수화물이 있고 지방이 있어요. 얘네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는 산소죠. 그래서 얘네들이 만나서 뭘 만들어내느냐? 바로 우리의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에너지를 만드는데 우리가 연소를 한다는 것. 그러니까 뭐 나무를 태운다든가 아니면 또 뭐 철을 태운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타고 나면 찌꺼기가 남잖아요. 그런 찌꺼기가 뭐가 있냐면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물. 그리고 나서 여기에 이제 요소라고 하는 것. 이제 노폐물이죠. 예. 요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야만 우리가 먹어야 숨을 쉬어야 에너지를 발생을 하고,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숨을 쉬어서 에너지를 우리가 이제 받았어요. 자, 우리가 이 에너지를 받았습니다. 이 에너지는 결국은 우리가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은 거죠. 이거는 생명활동에 쓰이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자, 그런데 우리가 더 잘 살려면 우리가 에너지가 만들어 놓고 그냥 그걸로 끝낼 수는 없잖아요. 여기 나온 얘들을 밖으로 배출해야 돼요. 이 쓰레기는. 우리 몸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활동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과정에서 나온 쓰레기예요. 이 쓰레기를 바깥으로 배출해야만 우리 몸이 또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서 바깥으로 배출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이산화탄소는 어떻게 나가요? 바로 여기서 얘는 폐를 통해서 코로 나가죠. 그렇죠? 물은 두 가지 경우로 나가요. 방금과 같이 여기랑 같이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얘 요소랑 함께 나가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배설기관을 통해서 배설 과정을 가지고 이 배설 과정을 통해 땀과 오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를 배우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 산소는 어디에서 얻어져요? 맞죠? 코로 들어와서 폐를 통해서 들어가죠. 그런데 이런 지금 현재 산소, 영양소, 이산화탄소, 물 요소 이런 것들을 얘네들이 들어오지만 몸 안에 이동을 시켜줘야 돼요. 몸 안에 이동. 그래서 몸 안에 이동을 시키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순환이라고 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요거와 관련된 그림들을 살짝쿵 보여주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그림을 다 가지고 왔죠. 짠! 하고 나타났죠? 자, 그래서 요 그림을 한번 보면 여기에 관련된 그림들이 보면 소화기관, 여기는 소화계, 그리고 여기는 호흡계, 여기 두 개가, 그리고 여기는 순환계, 그 다음에 여기는 배설기관, 여기 다 기관들이죠. 소화기관, 호흡기관, 배설기관, 그 다음에 순환기관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여기에 각각 우리가 필요한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각각의 기관들이 서로 협력해서 지금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듣고 있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얘네들은 상호 협조를 하고 있다는 거, 요거를 아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씩 하나씩 차례대로 선생님과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소화 과정부터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있는 거를 한번 다 지우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여기 지금 이 두 가지 영양소를 얻는 과정부터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영양소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여기 위에 거는 살짝 좀 지운 다음에 선생님이 이제 공부를 할게요. 자, 이렇게 싹싹싹싹 지웁니다. 요 위에는 이 식은 조금 남겨두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참고할 수 있도록 좀 해볼까 싶기도 한데요. 자, 우리가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소화 과정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좀 크게 써야 되겠군요. 이렇게 있으면 좀 안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여기부터 좀 다 지우고, 자, 이번에 우리가 이제 소화 과정, 이 영양소가 우리 몸속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선생님이 이제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영양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걸 알아야 되는데, 자, 영양소가 뭐죠? 영양소가. 자, 영양소는 우리 몸을 구성하거나 또는 우리 몸에서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것들을 영양소로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영양소를 몇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예, 전체적으로 한 6가지 정도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쵸? 이렇게 영양소를 크게 하나 주요 영양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렇게 해서 나눌 수 있고요. 탄수화물은 주로 에너지원으로 쓰여서 의외로 우리 체내에 구성원 성분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남아있다면 다 체지방으로 가있죠. 단백질은 몸을 구성하는 에너지원이고 지방도 몸을 구성하는 에너지원입니다. 그래서 주로 들어있는 음식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거 잘 살펴보면 우리 또 수행평가에 이롭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외에 영양소인데 얘네들은 무기염류, 바이타민, 물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주 소량으로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 몸의 기능을 조절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몸을 구성하거나 또는 여기에서는 이렇게 기능을 조절하는 부분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 특히 물은 이 영양소와 노폐물을 운반하는 작용과 체온을 조절하는 작용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 두시고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영양소에 대한 부분을 알았어요. 자, 그런데 영양소라고 하는 거가 우리가 이제 먹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먹는 거가 결론은 바로 뭐냐면은 음식을 우리가 가지고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몸속으로. 자, 그러면 음식물은 입자가 커요. 음식물의 입자가 매우 커. 그래서 입자가 매우 커서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기가 힘들어요. 특히 어디에? 세포 안으로 들어오기에는 너무 커. 그래서 세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 이 음식물이 들어오도록
잘게 부수는 과정을 우리는 소화라고 한다. 바로 이제 요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화를 우리가 이제 한번 과정을 알아보는데 이 소화 단계를 거치는 영양소는 정해져 있어요. 뭐가 있냐면 단백질과 탄수화물과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단백질은 아미노산이 돼야지만 우리 몸에 들어오고 탄수화물은 포도당이 돼야지만 들어올 수 있고 지방은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 얘가 돼야지만 우리 몸속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정이 되는 과정을 소화라고 하고 이 과정에서 얘네들이 이렇게 변화하는 과정에 이 개입을 하는 게 바로 소화 효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공부를 할 때 선생님 여러분들이 이 소화 장소에 어떤 것들이 소화가 되는지 먼저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소화 장소를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먼저 소화 장소를 선생님이 여기에 이제 파란색으로 한번 표시를 할게요. 먼저 입에서 소화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 위에서 소화가 되고 여기 소장에서는 이 앞쪽, 여기 심장 요 앞쪽에서 소장에서 소화가 돼요. 그냥 다 소장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입과 이 세 군데에서 이제 소화가 돼요. 자, 그러면 각각에선 어떤 것들이 소화가 되는지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자 먼저 입에서 소화가 되는 것들이 이제 먼저 알아봐야 되는데 선생님이 또 요거를 잠깐 좀 놓치고 갈 뻔했어요. 뭐냐면 이제 이 소화 단계가 잘게 부서지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 잘게 부순다라는데 이 잘게 부수는 과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그냥 잘게 부숴요. 작게 부수는 과정. 그래서 이때는 이빨, 그 다음에 염산, 그 다음에 쓸개즙 이런 것들이 관여를 해요. 요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번에는 뭐냐면 작게 부숴가지고 새로운 아주 작은 물질로 만드는 과정이 있어요. 이때는 누가? 소화효소가 해요. 소화효소. 그래서 이 소화효소가 관여하는 것. 요것이 우리가 더 주목하게 바라보는 소화 과정이다라는 걸 알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입부터 하겠습니다. 자, 입에 먼저 가장 먼저 들어와서 소화되는 애가 탄수화물이에요. 탄수화물입니다. 자, 탄수화물이 먼저 입에 들어옵니다. 이제 이건 이제 보통 탄수화물은 녹말, 우리 밥이 다 녹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때 얘네들을 작은 엿당이랑 아직도 그 엿당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녹말 아직 덜 엿당이 된 그런 녹말이 돼요. 이때 누가 여기에 관여하냐? 아밀레이스라고 하는 소화 효소가 관여하고 얘가 침샘에서 나와요. 나머지 아직 단백질과 글쎄요, 눈치 게임이야. 누가 돼? 자, 이번에는 입에서 자, 이번에 이제 입이 끝났어요. 입이 끝났고 이번엔 어디로 가면 좋을까? 자, 우리가 지금 여기 입에서 하는 걸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위에서 할게요. 위에서는
우리 선생님하고 했었던 입자가 분해되는, 영양소가 분해되는 과정을 이렇게 선생님이 보여준 사진이 있었잖아요. 기억하시죠? 자, 거기에서 우리는 이제 여기엔 위에서는 뭐가 분해되는지 배웠냐면 단백질이 분해되는 걸 배웠어요. 자, 이때 단백질은 워낙 커요. 입자가. 그래서 단백질이 너무 커서 여기를 그냥 우리 중간 단백질이라고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이 중간 단백질을 이렇게 하고 이 중간 단백질에서 이 단백질이 너무 크니까 요거를 좀 돕는 친구가 있었어요. 어떤 친구지? 얘를 돕는 이 단백질을 좀 잘게 썰어주는 게 있어요. 누구냐면은 바로 염산입니다. 얘가 염산이 먼저 좀 얘를 좀 약간 삭혀요. 그래서 좀 더 소화 효소가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한번 깊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염산은 그래서 이제 약간 물리적인 거예요. 삭혀주는 거다. 조금 이렇게 약간 좀 뭐라 그래야 삭혀준다라는 말보다는 좀 잘게 썰어주는 거. 약간 좀 부프로 이게 좀 약간 좀 잘게 썰어지게 좀 도와주는 거죠. 도와줘요. 헬프. 자,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이 단백질을 중간으로 하는 뭐가 있냐면 펩신이라고 하는 소화 효소가 있어요. 위액에서 나오는 거죠. 위액에서. 여기에는 단백질만 소화가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좀 중요하게 생각해서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죠. 뭐죠? 여기 위에서는 단백질하고 지방은 소화가 안 됐어요. 입에서는. 그렇죠? 단백질하고 지방은 아직 안 됐다. 소화가. 근데 여기서는 누가 안 됐죠? 맞아요. 녹말. 탄수화물, 녹말. 그 다음에 지방의 소화가 아직 안 됐어요. 얘가 안 됐어요. 근데 지금 각각의 장소에서는 어떤 게 되고 어떤 게 안 되는지 잘 여러분이 봐야 됩니다. 자, 이제는 이제 얘네들이 내려왔어요. 붕땅붕땅 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쭉쭉쭉쭉쭉쭉쭉 내려와서 위를 지나서 이제 여기 12장을 지나서 여기 소장까지 옵니다. 자, 소장을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소장에서 와가지고 첫 번째. 여기 소장의 앞부분에서 먼저 전초적으로 하는 게 있는데, 선생님은 예전에는, 소장의 앞부분과 뒷부분을 나눠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거를 한꺼번에 가르쳐 주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소장에 이제 음식물이 들어오면, 이제 소장에서는 어떤 것들이 이제 나오냐면, 이자액과 쓸개즙이 일단 나와요. 자, 그러면 이때 이제 소장에서는 세 가지가 먼저 이제 다 이루어지는데, 아까 녹말이 엿당으로 되면서, 녹말이 아직 덜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녹말과 엿당이 다시 이제 다 엿당으로 가는 작업이 여기에서 또 이루어집니다. 자, 이 녹말이 탄수화물이에요. 이렇게 써도 되니까 이렇게 쓸게요. 자, 그러면서 얘가 이제 엿당으로 가고, 다시 엿당으로 이렇게 가는 동안 얘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포도당으로 됩니다. 이때마다 이제 아밀레이스가 활약을 합니다. 자, 아밀레이스가 이게 이제 이 아밀레이스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자액에서 나옵니다. 이자액.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얘가 이 과정을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면 이번에 누가? 자, 단백질을 하겠습니다. 자, 단백질은 자, 위에서 중간 어느 정도 좀 잘렸어요. 이때 이 잘려서 중간 단백질도 계속 갑니다. 여기도 중간 단백질.
이제 더 중간 단백질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아미노산이 됩니다. 여기에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트립신이 있는 거죠. 트립신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트립신은 어디서 올까요? 이자에게 있는 거예요. 이자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단백질은 이렇게 해서 좀 커서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쳐서 소화가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소장에 와가지고 지방이라는 게 이제 있어요. 이 지방은 바로 한 방에 아주 간단하게 지방산과 지방선이라 했어요. 자,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 요 물질로 나눠줍니다. 이때 하나 도와주는 소화 요소가 라이페이스입니다. 그런데 라이페이스를 도와주는 염산과 같은 작용을 하는 게 있어요. 바로 쓸개즙입니다. 이 쓸개즙은 굉장히 재밌는데 얘는 간에서 생성이 되고 이자에서 이자에서가 아니고 쓸개즙에 저장되어 있다가 이자과 함께 나옵니다. 이자에서 자, 여러분 이거를 이제 한 번 더 영양소 소화되는 거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영양소 소화는 한 번에 정리를 해서 우리가 이제 탄수화물, 녹말은 얘는 엿당으로 중간 단계를 거쳐서 다시 포도당으로 됩니다. 이때 입에 들어와서 침샘에 뭐가 있냐면 아밀레이스가 처음부터 이런 역할을 합니다. 아밀레이스가. 그 다음에 이제 이 엽당이 이제 소장으로 와서는 한 번 더 아밀레이스 포도당으로 끊어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얘네들이 어느 장소에서 이렇게 단계를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단백질입니다. 자, 단백질도 중간 단계 단백질이 있고 여기가 되게 많은 다양한 단백질이 있어요. 그리고 단백질로 아미노산으로 가요. 자, 그러면 이 단백질 중간에서 얘는 위에서 펩신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단백질이 너무 커요. 그래서 단백질이 너무 커서 이 단백질을 좀 더 잘게 하는 이 중간 단계가 있는데 이때는 선생님이 글자가 틀린 거. 자, 펩신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간 단계 단백질은 자, 이제 아미노산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에는 트립신. 이자에서 나오는. 자, 그리고 나서 지방입니다. 자, 지방은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
모노글리세리드 이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이때 도와주는 게 하나 있었어요. 아, 단백질 도와주는 게 있었는데 까먹었네. 염산이 있다고 얘기했죠. 염산. 얘도 잘게 잘게 써주는 부숴주는 거. 여기도 똑같이 쓸개즙이 있어요. 자, 쓸개즙은 간에서 생성이 돼서 쓸개즙에 저장이 되고 간에서 생성이 돼서 쓸개즙에서 저장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소장으로 나와요. 그래서 얘가 이제 소화요소 누구를 도와주느냐? 바로 라이페이스를 도와줘서 지방이 한 번에 분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될 부분입니다. 얘는 또 소장에서 나옵니다. 소장에서. 자,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